노년을 팔팔하게 88 시니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논쟁이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조건 없이 다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다수 어르신들은 일정한 소득 없이 의료비 등 지출비용 증가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어 자살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노인 계층은 소득 불평등을 가장 심하게 겪는 집단으로 소득 양극화 지표가 나빠진 주요 원인은 고령화 때문이며 우리 사회 전체의 소득 불평등 완화와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심각한 노인 빈곤부터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을 보면 65세 이하의 상대적 빈곤율이 평균 10% 정도이나 66세 이상 75세 미만은 34%, 75세 이상은 56%로 노인층의 빈곤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평균 4배 이상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유럽 국가의 노인들은 믿어지지 않겠지만 국가에서 주는 복지 혜택이 없다면 한국 노인보다 빈곤율이 훨씬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복지 혜택, 즉 연금, 수당 등 공적 소득이 이전된 다음에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에 비해 급격히 낮아집니다. 유럽 국가의 노인 빈곤율은 프랑스의 경우 당초 빈곤율이 86%인데 공적소득 이전 후 4.1%로 급격히 감소하고 독일도 81%가 9.1%로 모두 80%대에 머무르던 노인 빈곤율이 무려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공적소득이 이전되더라도 60%에서 43%로 약간 감소하는 데 그치는 것은 노인 빈곤의 주 원인이 정부가 지급하는 연금과 수당 등 공적 이전 소득이 적기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인연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 부부 노인 가구의 경우 전체 소득의 22.5%에 불과하여 2003년 기준 공적연금 소득이 91%를 차지한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영국, 아일랜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보다 3배는 더 국가 지출을 늘려야 노인 빈곤이 어느 정도 해결된다는 뜻으로 결국 노인의 가난은 본인 자신의 소득이 적은 탓도 있지만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인한 것이 더 큰 이유가 되는데 우리 사회는 노인 개인이나 부양자녀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 원인은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소득대체율이란 연금 수령 금액이 개인의 생애평균 소득의 몇 프로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로 일반적으로 안락한 노후 보장을 위해서는 65 내지 70%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OECD 국가의 공적연금의 평균 소득 대체율은 52%인 반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31%로 완전 하위권입니다. 기초연금의 실제 수급률을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보장정책 중 불평등 완화 효과가 가장 큰 것은 기초연금이지만 실제 수급률은 소득하위 70%가 아니라 58% 정도에 불과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중위소득 이하의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층 노인 약 50만 명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위 줬다 뺏는 연금이라며 강하게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비혜택자로 분류된 상위 30% 노인층도 비록 일부 자산이 있지만 매월 일정한 실소득이 없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평생 돈을 모아 집을 마련한 애착 때문에 섣불리 집을 처분하지도 못하는데 재산가액을 월소득으로 환산, 소득으로 인정하여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부부감액제도 등 감액제도와 각종 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특히 상위 3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혹시 모를 사각지대 해소와 노인 전반의 소득 상승을 이끌고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복지 혜택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삶의 안정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산이 많거나 소득이 있는 이들은 이미 다양한 형태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 빈곤의 원인은 노후보장제도의 중심축인 국민연금의 낮은 보장성과 사각지대를 한 예로 들 수 있는데, 국민연금은 이미 나이 때문에 새로 가입할 수도 없어 국민연금을 개혁한다 해도 빈곤을 벗어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여 기초연금액 인상과 대상 확대로 노인 소득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 대안입니다. 기초연금의 수요 창출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의 전체 노인 지급과 연금액 인상에 소요되는 예산을 재정 부담으로 인식해서는 안 되며 수요 창출로 인한 경제 효과를 같이 보아야 균형 잡힌 시각이 될 수 있는데, 빈곤율이 높은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은 대부분 소비로 직결되어 구매력을 증대시키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초연금의 소득 재분배 효과입니다. 소득이 안정된 계층에 대한 무차별적 수당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지만,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복지 수요가 강하게 요구되는 아동, 노인, 장애인, 실업자 등에 대한 보편적 복지는 사회 전체로 보았을 때 소득 재분배에 기여하게 됩니다. 한편 OECD에서는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에게 저소득자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으며, 국민 중에도 전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 재정 부담과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사회적 약자이며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은 아동과 같이 사회적 위험에 처한 취약계층이며, 아동이 공동체의 책임이라서 조건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듯 노인도 공동체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보편적 복지의 대상으로 조건 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음은 연금의 다층 구조화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보장 안전망을 위해서는 보편적 형태의 기초연금을 노인소득보장 피라미드의 1층에 탄탄하게 깔고 그 위에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의 다층 구조를 만들어 다양한 형태의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65세 미만에 비해 4배 이상 심각한 수준으로 고령화로 인해 나빠진 소득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 빈곤 해결이 우선 과제이며, 프랑스, 독일 등 서유럽 국가들이 원래 개별 노인 빈곤율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지만 연금 수당 등 국가 지원 공적 소득을 받고 나면 현격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공적 연금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의 3분의 1 수준이며,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도 OECD 평균보다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가 노인 관련 지출을 지금보다 3배 이상 늘려야 OECD 평균을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위 30%도 일부 재산만 있고 실소득이 없어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생계급여자 약 50만 명도 기초연금을 줬다 빼앗아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령상 신규 가입이 어려운 국민연금보다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 대안이고, 노인들은 아동과 같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중요한 시점이며, 지하철 요금 문제로 불거진 노인 연령 상향 문제가 현실화되면 그동안 노인들이 받던 혜택이 줄어들어 노인들에 대한 소득 보전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다 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